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4일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모두 통틀어서 증시에 있어서 공포감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지난 3월 18일에 정점을 찍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의 공포지수는 5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극도로 시장에 불안해 있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 4월 29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봤을 때 46점으로 중립 단계까지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4월 중순까지는 줄곧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유지되었던 단계를 거쳤는데, 4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립 단계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호재성 기사가 발표가 되었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긍정적 FDA 긴급 승인. 아직 긴급 승인은 난 것은 아니지만 FDA에서 긴급 승인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긴급 승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FDA에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3상 실험을 모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로 하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FDA에서 긴급 승인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렘데시비르를 사용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보였잖아요. 이것도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도 빠르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지금 이 렘데시비르라는 것이 FDA에서 임상시험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긴급 승인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성 재료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모두 2% 이상, 나스닥은 3.5%네요.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는데, 특히 삼성전자하고 경쟁사들 모두 큰 상승을 보였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3.28%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무려 10% 가까운 큰 급등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애플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제조하죠. 그리고 모바일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애플은 시가총액이 1500조예요. 삼성전자가 300조가 조금 안 되죠. 국내 1위 기업인데 300조가 조금 안 되는데 애플은 1500조입니다. 시가총액만 놓고 봤을 때는 5배 이상 큰 기업인데, 이렇게 큰 기업이 3.28%나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예요. D램과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고 제조한 회사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67조 정도 되는데, 67조면 국내 기업에 상장이 되었을 때 삼성전자 다음이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큰 기업이 어제 하루에만 10% 정도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높은 기업이 SK 하이닉스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60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기업이 얼마나 시가총액이 높은지를 알 수 있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3%, 10%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렘데시비르 효과가 상당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가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특별히 악재성 재료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5월 첫째 날에는 대부분의 주가들이 렘데시비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렘데시비르 효과가 지난 4월 17일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체감을 했었죠. 이때 렘데시비르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1900선을 넘었고, 또 한편으로는 약 44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하루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4월 24일이죠.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효과 없다, 임상시험 실패,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1% 이상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없다는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근거는 WHO에서 렘데시비르 실패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많은 언론사에서 인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WHO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한 뒤에 바로 삭제를 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나서 삭제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조금만 더 효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5일 만에 이렇게 호재성 내용이 발표가 되었죠.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긍정적, FDA 긴급 승인 계획 중,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일단 렘데시비르라는 것은 에볼라 치료제예요. 에볼라 다들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2014년쯤에 발병되었던 전염병인데, 여기에 사용되던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이런 효과들이 검증이 되면서 우리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업체는 길리어드 사이언시스라는 미국 바이오 기업인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품명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2009년에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이때 신종플루 치료제로 타미플루, 이 타미플루라는 것이 신종플루 치료제로서 많이 쓰였는데, 이 타미플루를 만들었던 기업이 길리어드 사이언시스라는 미국 바이오 기업이고, 지금 이 바이오 기업이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길리어드 사이언시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업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26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가 300조가 채 안 되고, 삼성전자를 이어서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는 약 60조 정도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이 길리어드 사이언시스는 126조, 즉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만 놓고 봤을 때는 2배 이상의 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바이오 기업들 중에 가장 큰 두 곳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두 번째가 셀트리온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하더라도 38조, 셀트리온은 28조,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리어드 사이언시스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를 직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부정적인 보고서들만 남은 기간 동안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도 다음 주 월요일날 개장을 했을 때 이 렘데시비르 효과를 크게 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기사들이 3번 나왔거든요. 4월 17일 금요일날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 4월 24일 금요일날 WHO에서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없다, 이런 보고서가 발표된 뒤에 삭제가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4월 29일날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허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4월 17일 금요일날 이때죠.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서 기사가 발표된 뒤에 삼성전자는 크게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무려 3.67%라는 큰 갭을 띄어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중에는 약 6%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종가는 5%가 조금 안 되는 4.9%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던 4월 24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삼성전자가 약 1.7%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WHO에서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서를 삭제를 했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종가는 1%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무려 3.67%라는 큰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발표된 기사만 보게 되면 단순한 렘데시비르 효과를 넘어서 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계획까지 발표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난 4월 17일에 외국인들이 약 44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던 그 시점보다 더욱 호재성 재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시작점에 국내 증시가 첫 출발을 할 때 코스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갭상승으로 출발할 요지가 있고, 아울러서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제는
남은 공휴일 기간이죠. 목요일과 금요일에 국내 증시는 쉬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더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5월 첫째 날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